그리고 이제 50대가 넘어가게 되면 일반 직장인들은 이제 퇴직연금에 대한 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이슈가 생기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퇴직을 했다. 그러면 퇴직 이후에 그 퇴직금에 대한 수익률 관리는요. 첫 10년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최악이 뭔가요? 최악이 초기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내면서 어쩔 수 없이 생활비가 부족해서 해약해서 꺼내 써야 되는 경우가 최악의 상황이 된다는 거죠. 아무리 시장이 좋다 하더라도요. 아무리 우려한 게 투자를 했더라도 퇴직 후 첫 10년 동안에는요. 특정 종목에 뭐 내가 가지고 있는 퇴직금을 비중을 높여 투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우철입니다. 퇴직금을 투자할 때 어떤 유의사항을 들 수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모 대기업에 정년퇴직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강의도 하고 상담을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이요.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매우 공격적이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투자 경험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퇴직금을 투자하시더라도 투자보다는 그냥 금리가 높은 이제 원리금 상품 정도에 투자를 하면서 사실은 물가를 이기기도 쉽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안정적인 투자는요. 오히려 자산가들이 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은퇴 자금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일반 퇴직자들에게는 부적합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투자할 때 우리가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되고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이 물어봅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어떤 목표 수익률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게 되면요. 잘 대답을 못 하세요. 일반적으로 DC형 퇴직연금을 운용한다. 그러면 목표 수익률을 5.5% 플러스 알파 정도로 잡고 포트폴리오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5.5%의 의미는 뭐냐? 5.5% 연간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면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률 1.5%를 빼면 실질 수익률 4%를 달성할 수 있죠. 이러면 매년 4%를 인출해도 원금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5.5% 플러스 알파 수익률을 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사실은 장시간 연구되어 온 이른바 레이지 포트폴리오, 즉 게으른 포트폴리오가 많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들이 계속적으로 주식시장을 보면서 사다 팔아 따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산 배분을 해라. 자산 배분을 해서 1년에 한 번씩 리밸런싱만 하게 되면 변동성을 줄이면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연구되어 온 것이 바로 레이지 포트폴리오죠. 이렇게 퇴직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연금에 대한 수익률 관리가 중요한 게 이 시퀀스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퀀스 리스크가 뭐냐면요. 은퇴 이후에 수익률의 순서가 자산의 고갈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퇴직을 했다. 그러면 퇴직 이후에 그 퇴직금에 대한 수익률 관리는요. 첫 10년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첫 10년 동안의 실질 수익률과 그리고 지속 가능한 소득과의 상관관계가 무려 0.83에 달합니다. 따라서 A라는 선생님이 있고 B라는 선생님이 있는데 A와 B가 기본적으로 30년 동안 평균 수익률이 같아요. 하지만 수익률 순서에 따라서 은퇴 자산이 고갈되는 시기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예를 들어서 퇴직자 A 선생님은요. 60세에 퇴직하셨습니다. 60세에서 70세까지 첫 10년간의 연수익률이 7%가 났고요. 그리고 70세에서 80세까지 마이너스 5%가 났고 그 80세부터 90세까지는 0% 수익률이 났습니다. 근데 퇴직자 B 선생님은요. 첫 10년간 성과가 안 좋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60대는 마이너스 5%, 70대는 7%, 80대에는 0% 수익률이 났습니다. 즉 30년 동안 AB 선생님의 평균 수익률은 같지만 다만 수익률의 순서가 다르죠. 누가 은퇴자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일까요? 퇴직자 A 선생님이 퇴직금 관리를 훨씬 잘한 겁니다. 첫 10년간에 내가 3억 원이라는 돈을 놓고 7% 수익률을 내면서 매월 100만 원씩 인출을 했다면 기본적으로 자산의 그래프는 오히려 우상향하면서 꺾이거든요. 즉 첫 10년간의 수익률 관리만 잘 돼 있다면 그 이후에 20년 동안 손실이 조금 발생하고 수익률이 좋지 않더라도요. 아직까지 자산이 남아있게 되지만 만약에 60세에 3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마이너스 5% 첫 10년간 수익률을 내고 두 번째 10년간 7% 수익률 내고 세 번째 0% 수익률 내면서 매년 1,200만 원의 돈을 인출했다. 이렇게 되면 25년이 지나게 되면 연금 자산이 고갈되게 됩니다. 최악이 뭔가요? 최악이 초기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내면서 어쩔 수 없이 생활비가 부족해서 해약해서 꺼내 써야 되는 경우가 최악의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쩔 때 퇴직 후 초기 10년 동안에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커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특정한 종목에 잘못 투자했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면 시장 전체적으로 찾아오는 체계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비체계적인 위험, 즉 기업 고유의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죠. 사실은 주식에 아무리 분산을 하더라도 내가 퇴직한 초기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와버렸다. 이렇게 되면 주가가 박살이 나게 되지만 아무리 시장이 좋다 하더라도요. 실제 퇴직 이후에 이런 선생님 많이 계시죠? 야, 너 퇴직 이후에 뭐 심심한데 주식 한번 해볼까? 너 어떤 종목에 투자해? 이렇게 비전문가들끼리 서로 조언을 하면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아무리 우려한 게 투자를 했더라도 사실 손실폭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퇴직 후 첫 10년 동안에는요. 특정 종목에 뭐 내가 가지고 있는 퇴직금을 비중을 높여 투자하는 것은요.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폭스바겐이 상당히 훌륭한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5년 3월 달에 이 폭스바겐의 주가가 247유로였는데요. 디젤 게이트가 터지면서 실제 거의 6개월 만에 3분의 1 토막이 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기업이더라도 실제 이러한 일들이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하필 내가 퇴직하자마자 이런 주식에 잘못 투자해서 주가가 박살이 내는 상황에서 생활비가 부족해서 이걸 어쩔 수 없이 매도해서 그 돈을 찾아 쓴다? 이런 부분들이 최악이잖아요. 따라서 퇴직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이 첫 10년간의 퇴직금 관리가 내 은퇴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이른바 레이지 포트폴리오를 활용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진 게 해리 브라운의 연구 포트폴리오, 그리고 레이 달리오의 사계절 포트폴리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해리 브라운의 연구 포트폴리오는요, 미국 주식 25%, 장기 채권 25%, 금 25%, 현금 25% 이런 식으로 이제 자산 배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레이 달리오의 사계절 포트폴리오는 미국 주식 30%, 장기 채권 40%, 중기 채권 15%, 금과 상품에 기본적으로 7.5%씩 자산 배분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산 배분을 해놓고 1년마다 한 번씩 리밸런싱을 하는 거죠. 실제 2006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헤리 브라운의 연구 포트폴리오에 만약에 10,000불을 투자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29,000달러가 돼 있을 거고요. 연수익률은 6.19%, 표준 편차는 주식의 절반인 7.35%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퇴직 이후에 목표 수익률이 몇 퍼센트면 괜찮다고 했나요? 5.5% 플러스 알파 수익률을 내면 괜찮다고 했는데 이러한 레이지 포트폴리오의 자산 배분안이 퇴직 이후에 매우 적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직 이후에는 다양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용 축소에 대한 위험 말씀드렸고요. 첫 10년간의 퇴직금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기 때문에 레이지 포트폴리오 하나 정도를 이해해서 이런 형태로 관리를 하는 이런 방법을 이해하시게 되면 안정적인 은퇴자산 관리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